안녕하세요. 톱스타 라이프입니다. 트로트 무대를 보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구성진 가사를 뽑아내는 가수들 가운데 분명 어딘가 다른 억양과 눈빛을 가진 이들이 눈에 띕니다. 처음엔 외국인 가수라는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어느새 그들은 우리 곁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에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결국 대한민국 국적까지 선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국을 두고 왜 굳이 이 땅을 새 고향으로 삼았을까? 그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의 시작입니다. 사실 트로트는 원래 국경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엔카와 우리 민요가 만나 탄생한 음악이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담아내며 세대를 이어온 음악입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정서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흥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정서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그 길을 걸어온 10명의 외국인 가수를 만나보려 합니다. 일본에서 왔든 미국에서 왔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로트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 진짜 집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0위부터 시작해서 과연 누가 1위에 오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이 단순한 순위 소개가 아니라 국적을 넘어선 사랑과 열정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탑10 스미다 아이코, 스미다 아이코. 이제 10위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스미다 아이코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도였습니다. 대학에서 바흐와 쇼팽을 공부하던 20살 무렵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때 흘러나온 배경음악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서양 음악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가슴 한구석을 쿡 찌르는 듯한 멜로디, 그게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흥미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트로트 영상을 찾아 듣고 따라 불러보고 어느새 한국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그녀는 럭키 팽팽이라는 여성 듀오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름부터가 밝고 귀여운 팀이었죠. 무대에 처음 섰을 때만 해도 한국어는 서툴렀고 관객들은 외국인 가수가 트로트를 타며 호기심 어린 시선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무대를 보고 나면 아무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고 무엇보다 표정과 몸짓이 살아있었습니다. 웃을 때는 정말 즐거워 보이고 울컥하는 부분에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새로운 언어였어요.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던 감정을 한국어로 노래할 수 있게 됐죠. 그녀는 한국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우기 위해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고 버스 안에서도 계속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지역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귀화 소식이 알려진 건 2012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제 음악의 뿌리가 됐다 며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화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죠. 전국 방방곡곡 축제 무대는 물론 예능과 라디오까지 종횡무진 누비입니다. 특히 그녀가 최근 보여주는 시도는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통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되 살짝 모던한 편곡을 더하거나
젊은 작곡가들과 협업해 새로운 느낌을 주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그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트로트가 앞으로도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스미다 아이코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적은 종이 한 장이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진짜 고향이 아닐까요? 그녀는 한국 무대에서 웃고 울며 이제 우리와 함께 트로트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수식어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우리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어서 9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트로트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또 한 명의 일본 출신 가수 카노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고 단단한 여정이었습니다. 탑 9. 미유카누 카노미요, 이제 9위. 카노미입니다. 그녀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 서는 게 일상이었던 아이였습니다. 댄스 학원, 지역 오디션, 아이돌 그룹 연습생까지 늘 노래와 춤이 삶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20살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처음엔 그냥 재미로 봤는데 한 곡이 끝날 때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날 이후 그녀의 음악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카노미는 곧장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단기 유학처럼 시작했지만 트로트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가 처음 이름을 알린 건 트롯걸즈 재팬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내 트로트 오디션이었는데 여기서 우승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무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서 코리아, ASUS 재팬 트롯 대항전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한국 팬들에게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죠.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가사였습니다. 한국어는 억양 하나만 틀려도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고 가사 한 줄 한 줄을 수첩에 써서 외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면 눈을 감고 가사 속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진지함이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외국인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쏟아냈고 시청자 투표에서도 늘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트로트를 하다 보니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이 제 삶의 중심이 됐고 국적도 그 중심에 맞추고 싶었죠. 귀화 후 그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에게 한국 트로트를 소개하고 한국 팬들에게는 일본 엔카의 정서를 살짝 섞은 무대를 보여줍니다. 최근 그녀를 보면 한일 트로트의 가규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한국 트로트를 부를 때도 한국 무대에서 일본 민요를 살짝 얹을 때도 관객들은 국경을 잊고 함께 박수를 칩니다. 카노미는 말합니다. 음악은 국적이 없어요. 다만 마음이 가는 곳이 있을 뿐이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카노미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트로트를 단순히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두 나라의 감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문화교류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 쌓여가는 과정이 아닐까. 다음은 파리입니다. 배우 출신으로 트로트 무대에 서서 모두를 놀라게 한 타카다 카호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연기자였던 만큼 무대 위에서 노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탑 8. 타카다 카호, 타카다 카호, 이제 파리, 타카다 카호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이미 배우로 확실한 입지를 다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연기자로 사랑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예능을 통해 트로트 무대를 처음 접했습니다. 화면 속 가수가 한 소절 뽑아내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저려오지? 그날 이후로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표현 도구가 됐습니다. 배우라는 배경이 그녀의 트로트 여정을 특별하게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기는 감정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트로트는 감정을 직접 말하고 노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국어 교습소 등록이었고 그 다음은 지역 노래교실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색해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걸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배우는 대본을 외우듯 트로트는 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거라고 배웠어요. 무대에 처음 섰을 때 관객들은 놀랐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짧은 드라마를 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멜로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사 속 인물의 삶을 살아내듯 노래합니다. 눈빛 하나, 손끝 하나까지 허투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난 뒤 박수가 터지면 관객들은 눈물이 고인 채로 박수를 치곤 합니다. 귀화 소식이 전해진 건 그녀가 한국에 정착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배우로 살던 일본에서의 나는 이제 사진 속 사람 같아요. 여기서 노래하는 지금의 내가 진짜 나라고 말했습니다. 귀화 후 그녀의 활동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능에서 솔직한 입담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역 축제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자들은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 같지? 라는 댓글을 달곤 합니다. 타카다 카호를 보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건 트로트가 가진 힘이 단순한 멜로디나 가창력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 공감을 연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대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온 배우가 한국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됩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마음은 때로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트로트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국적까지 바꿨는지 모든 이유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타카다 카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트로트를 통해 한일 양국 관객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튼튼해질지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다음은 7위입니다. 무대 위에서 과한 기교 대신 진심만 남기는 나츠코의 차분하고 따뜻한 여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트로트가 왜 마음의 음악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탑 10을 나츠코 이제 7위 나츠코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IT 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무대에 대한 꿈은 마음 한구석에만 묻혀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가수로 데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트롯걸즈 재팬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지원했는데 예선을 통과할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구나. 나츠코가 트로트를 만난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목소리에 딱 맞는 장르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울림,
과한 기교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일반인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탑7 안에 들었고 최종 5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진심이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팬들은 그녀를 언더독의 전설로 불렀습니다. 한국 팬들도 온라인으로 응원하며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불렀죠. 그녀가 강조하는 건 연결입니다. 트로트는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관객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녀는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눈빛과 미소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자신의 삶을 담아내니 듣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공감합니다. 특히 지역 행사나 작은 무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콘서트홀보다 경로당이나 마을 잔치에서 어르신들과 눈을 맞추고 노래할 때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귀화 과정을 밟은 건 트로트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출연 후 한국을 자주 오가다 보니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노래할 때마다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귀화 후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방송 출연은 물론 팬미팅과 지역 축제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다 보면 세대가 달라져도 마음이 통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젊은 팬들은 따뜻함에 위로받고 어르신들은 옛 추억에 젖습니다. 나츠코를 통해 트로트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음악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승부하는 장르입니다. 그녀처럼 무대 경험 없이 시작해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듣고 나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게 바로 나츠코가 한국 트로트계에 남긴 발자국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소박한 무대를 고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큰 성공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 목표예요. 그 말처럼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유비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무대로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여는 마코토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닌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만나보시죠. 탑식 마코토 이제 유비 마코토입니다. 그녀는 일본 도쿄에서 자란 전형적인 도시 소녀였습니다. 대학에서 전자음악과 프로듀싱을 전공하고 클럽 DJ로도 활동하며 EDM과 힙합을 오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밤 유튜브 자동 재생으로 흘러나온 한국 트로트 한 곡이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단순한데도 계속 듣고 싶지?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음악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코토가 트로트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건 정서의 깊이였습니다. 전자음악은 비트와 드롭으로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트로트는 한 소절 한 소절이 삶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점이 충격이었죠. 그녀는 곧장 한국행을 결심하고 서울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 트로트에 전자비트를 얻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트로트에 왜 그런 걸 넣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무대는 2021년 한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등장한 그녀가 갑자기 신스 사운드를 터뜨리며 노래를 시작하자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은 트로트가 이렇게 새로울 수가 있나 라고 감탄했고 시청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트로트의 혁신가라는 별명을 얻었죠. 마코토의 음악은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전통 트로트의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리듬과 사운드를 더해 젊은 세대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녀가 직접 프로듀싱한 곡들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클럽에서도 리믹스 버전으로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의 무대를 본 중장년층 관객들도 옛날 노래인데 왜 이렇게 신선하지라며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그게 바로 그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귀화는 그녀에게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트로트를 제대로 하려면 한국의 뿌리를 내려야 했어요. 음악이 제 삶의 중심이 됐으니까요. 귀화 후 그녀는 가수 활동뿐 아니라 프로듀서로서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후배 외국인 가수들의 곡을 편곡해주고 심지어 한국 전통악기와 전자음악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젊은 래퍼와 콜라보 무대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마코토를 보면 트로트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 장르는 결코 과거에 머무르는 음악이 아니라 계속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그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100년 된 나무 같아요. 뿌리는 깊지만 가지를 마음껏 뻗을 수 있죠. 그 가지가 어디까지 뻗을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마코토의 실험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다음에 어떤 사운드를 들고 나올지, 어떤 세대를 또 하나로 묶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화려했던 아이돌 시절을 뒤로하고 트로트의 소박함을 선택한 후쿠다 미라이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 화려함을 벗어던지고 진심 하나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곧 만나보시죠. 탑4 후쿠다 미라이 이제 5위 후쿠다 미라이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더 후퍼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강렬한 안무와 팬들의 함성, 화려한 조명과 의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경 우연히 본 한국 트로트 영상이 그녀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놨습니다. 처음엔 너무 느려서 어색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돌곡 대신 트로트 플레이리스트만 돌려 들었다고 합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곧장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아이돌 시절의 화려한 메이크업과 의상을 모두 벗어던지고 평범한 교복 같은 옷을 입고 노래교실부터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발음도 어색하고 리듬도 자꾸 빨라져서 선생님에게 혼나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웃으며 다시 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때는 박자에 맞춰 춤추는 게 중요했는데 트로트는 박자보다 감정이 먼저더라고요. 그게 어려웠지만 그래서 더 빠져들었어요. 그녀의 변신은 무대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전엔 날카롭고 강렬한 보컬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절제된 떨림과 깊은 호소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넓은 음역대를 자유자재로 오가면서도 과하지 않게 감정을 쌓아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부른 어머니라는 곡은 방송 후 유튜브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백만을 넘겼고 댓글은 눈물 이모티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돌 때는 무대 위에 제가 진짜가 아니었어요. 트로트를 부를 때 제가 진짜였죠. 그래서 국적도 진짜 내 맞추고 싶었어요. 귀화 후 그녀는 단독 콘서트는 물론 전국 방방곡곡 작은 마을 잔치에도 빠지지 않고 찾아갑니다. 아이돌 시절 팬들은 그녀의 변화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더 행복해 보인다며 응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인터뷰에서 아이돌 때는 1만 명 앞에서 춤췄지만 지금은 100명 앞에서 노래할 때 더 가슴이 벅차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를 보면 트로트가 가진 힘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화려함을 내려놓을수록 진심이 더 선명해지는 음악. 그게 바로 트로트의 매력입니다. 그녀는 아이돌이라는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장악력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감정 표현은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세대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모두가 같은 감정 속에 빠져듭니다. 그녀는 최근 새 앨범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음악이에요. 앞으로도 이 음악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건 그녀의 무대를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소박한 현재를 선택한 그녀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발라드 가수였던 그가 한국 가사에 인생 마대에 빠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나카자와 타쿠야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두 번째 음악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곧 만나보시죠. 탑5. 나카자와 타쿠야. 나카자와 타쿠야 이제 4위. 나카자와 타쿠야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20대 중반에 데뷔해 부드러운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콘서트 티켓은 매진 행진을 이어갔죠. 팬들은 그를 일본의 정서적 대변인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트로트 한 곡이 그의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담겨있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일본 발라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카자와 타쿠야가 한국을 처음 찾은 건 2019년이었습니다. 관광객처럼 시작했지만 곧 노래교실과 경연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본 발라드는 감정을 은유로 표현하지만 트로트는 직설적으로 삶을 말하잖아요. 그 솔직함이 제게 부족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국어 공부를 가장 먼저 했고 가사 한 줄 한 줄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해석하며 노래했습니다. 발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 진심으로 덮였습니다. 무대에서 그는 과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춤도 큰 제스처도 없습니다. 대신 고요한 목소리로 가사를 뱉어낼 때 관객들은 숨을 죽입니다. 일본 발라드 특유의 섬세함과 한국 트로트의 호소력이 절묘하게 섞인 그의 노래는 듣는 순간 국적이 사라집니다.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그가 부른 내 삶의 반쪽은 방송 후 일본 팬들까지 울리며 양국 차트를 동시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은 외국인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평가를, 관객들은 마치 오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귀환은 그에게 운명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트로트를 하다 보니 제 음악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국적을 바꾸는 건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이었죠. 귀화 후 그는 일본 활동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예능에서 조용한 입담을 보여주고 지역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일본 팬들은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그의 무대를 직접 본 후에는 더 행복해 보인다며 축복했습니다. 나카자와 타쿠야를 보면 음악이 가진 연결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이미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채워주지 못한 무언가를 한국 트로트에서 찾았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삶의 진솔함이었죠. 그래서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제 두 번째 음악적 사명이에요. 첫 번째는 일본에서 끝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남는 이유는 성공을 내려놓고 진심을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카자와 타쿠야의 여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깊게 한국 트로트의 한 페이지를 채워갈 것입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일본 전통. 민요의 감성을 한국 트로트에 녹여내며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아키야마 사키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전통과 현재가 아름답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곧 만나보시죠. 탑3 아키야마 사키. 아키야마 사키 이제 3위. 아키야마 사키입니다. 그녀는 일본 교토에서 자란 전통 민요 가수의 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민요를 배우며 자랐고 무대 위에서 기모노를 입고 부르는 노래가 일상이었죠. 일본 엔카 무대에서도 이미 인정받던 그녀에게 한국 트로트는 처음엔 비슷하지만 다른 음악으로 다가왔습니다. 엔카와 트로트는 뿌리가 같아요. 다만 트로트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삶의 맛을 더 세게 드러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미묘한 차이가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키야마 사키가 한국 무대에 처음 선 건 2020년 한일 합동 트로트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곡은 일본 민요 멜로디를 살짝 얹은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데 관객들은 처음엔 낯설어 하다가도 후렴구에 이르러 모두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전통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그 후 그녀는 한국어와 트로트 창법을 동시에 공부하며 두 나라의 정서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차분합니다. 큰 기교 없이도 깊이가 있고 한 소절 한 소절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듭니다. 일본 민요 특유의 섬세한 떨림과 한국 트로트의 구성진 맛이 만나 새로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옛 트로트 명곡들은 원곡을 존중하면서도 살짝 다른 숨결을 불어넣어 듣는 순간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트로트는 제게 민요의 연장선이에요. 다른 나라 버전의 민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귀화는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오가다 보니 마음이 이미 한국에 더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국적은 그 마음을 따라간 거예요. 귀화 후 그녀는 한일 교류 공연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트로트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일본 엔카를 살짝 섞어 부르며 관객들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최근에는 한국 전통 국악인과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판소리 창법과 엔카의 떨림이 만난 순간 현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아키야마 사키를 보면 전통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알게 됩니다. 그녀는 과거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감성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옛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로,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갑니다. 국적을 넘어선 그녀의 목소리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정서는 결국 하나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요든 트로트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하면 국경은 의미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왜 한국을 새 고향으로 삼았는지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키야마 사키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전통과 현재를 이어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대서양을 건너 트로트에 완전히 빠져든 미국 출신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가진 보편적인 감동을 가장 멀리서 증명한 사람입니다. 곧 만나보시죠. 탑2 마리아 이제 2위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원래는 재즈와 소울을 공부하던 평범한 음악 대학생이었습니다. 2018년 친구 따라 한국 여행을 왔을 때만 해도 K-팝은 알지만 트로트는 뭐지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전주 한옥마을에서 열린 작은 트로트 공연을 보게 됐습니다. 무대 위 할머니 가수가 부르는 님은 먼 곳에 한 소절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서양 음악에선 절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그게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날 이후 마리아는 여행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어 한마디 못했지만 노래교실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트로트만 들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고 억양은 계속 서양식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2020년 미스트롯 시즌2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외국인이 트로트를 하며 우려했지만 첫 예선 무대가 끝나자마자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부른 천년지에는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너무 진해서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무기는 서양식 발성과 한국 트로트의 만남입니다. 그녀는 재즈에서 배운 자유로운 호흡과 소울에서 배운 깊은 울림을 트로트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전통 트로트의 구성짐을 유지하면서도 어딘가 새롭고 힘있게 들립니다. 특히 고음에서 터지는 파워와 저음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공존하는 목소리는 듣는 순간 국적이 사라집니다. 귀화는 그녀에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스트롯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니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미국이 제 출생지라면 한국은 제 영혼이 태어난 곳이에요. 귀화 후 그녀는 한국 이름을 신마리아로 짓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생활합니다. 예능에서 한국어로 농담을 던지고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팬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죠. 그녀가 최근 하는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영어로 트로트 가사를 해설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작은 트로트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게 트로트라는 거구나 하며 새롭게 빠져들고 한국 팬들은 우리 음악이 세계로 간다 며 뿌듯해합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음악이에요. 저는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마리아를 보면 트로트가 가진 보편성이 새삼 느껴집니다. 대서양을 건너온 그녀가 한국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됩니다. 그녀는 가장 먼 곳에서 와서 가장 깊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트로트를 세계와 연결할지 지켜보는 게 즐겁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뛰어넘는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잡은 아즈마 아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귀화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영감 전도자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탑빌 아즈마 아키 아즈마 아키 이제 마지막 1위 아즈마 아키입니다. 그녀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전통 엔카 가문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노래를 배웠고 16살에 이미 지역방송에 출연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죠. 그런데 2017년 한국의 한 국제 트로트 대회 영상을 본 순간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엔카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더 깊이 파고들지? 그날부터 그녀는 한국 트로트 음원을 무한 반복하며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아즈마 아키가 한국에 처음 온 건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느껴진 게 있었어요. 이곳이 제 음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녀는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고 매일 새벽 노래방과 노래교실을 오가며 한국어와 창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어색해 웃음이 나왔지만 그녀는 그걸 웃으며 받아들이고 또 연습했습니다. 2019년 한일 가왕전 예선에 나갔을 때 그녀가 부른 부초 같은 인생은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고 결국 그녀는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고유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과한 기교 없이도 한 소절 한 소절이 가슴을 파고들고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옛 명곡을 재해석할 때 원곡의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새로운 감성을 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부산 국제 트로트 페스티벌에서 그녀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계는 원곡 가수조차 이제 이 노래는 내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귀화는 그녀에게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트로트를 하다 보니 제 정체성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국적은 그걸 인정하는 서류일 뿐이었죠. 귀화 후 그녀는 한국 이름을 아키로 간단히 정하고 이제는 완전히 한국인처럼 생활합니다. 지역 축제부터 대형 콘서트까지 어디서든 그녀를 부르면 달려갑니다. 팬들은 그녀를 트로트의 새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녀의 노래는 세대를 아우르고 국경을 넘어섭니다. 아즈마 아키를 1위로 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무대를 보면 트로트가 왜 우리 곁에 계속 머무는지, 왜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는지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트로트는 제게 음악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 삶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아즈마 아키는 이제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을 사랑해 국적까지 바꾼 외국인 트로트 가수 탑 10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를 안고 한국을 아는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트로트는 그 진심을 가장 잘 담는 그릇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 1위는 누구였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10명의 외국인 가수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온 이들, 미국에서 건너온 이들,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트로트라는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이 품고 있는 한국의 정서였죠. 그들은 처음엔 낯선 땅에서 낯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생경했지만 한 소절 한 소절 부를수록 이곳이 제자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바꾸는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 뒤에는 수년간의 노력과 눈물,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확인한 건 트로트가 가진 힘이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사실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세대도 넘어서는 그 힘을 가장 멀리서 또 가장 깊이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1위는 누구였나요?
아즈마 아키처럼 전통을 새롭게 빛낸 사람, 마리아처럼 세계를 향해 문을 연 사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트로트가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